감염병 관리과장 연수입니다. 이를 6일자로 시민건강과를 맡다가 감염병 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월 16일 321보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진자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이태원 현황입니다. 입원은 192명이고 퇴원 564명, 총계 756명입니다. 병원별 입원 또는 입원 예정 현황입니다. 총 192명으로 울산대학교병원에 92명, 경북생활치료센터 1명, 울산생활치료센터 90명, 경주동국대병원 1명, 자가치료 1명, 기타 1명, 잔류 1명입니다. 기타 1명은 서울시 은평구생활치료센터 입소자 1명입니다. 다음 환자 건강 상태별 현황입니다. 192명 중에 경증 164명, 와상 28명입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국내 요인이 90.3%인 683명, 해외 요인은 9.7%인 73명, 합계 756명입니다. 일자별 발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월별 발생 현황과 연령대별 현황, 발생 지역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퇴원 현황입니다. 사망자 32명을 포함해서 총 564명이고 전원자는 32명, 타시도 2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확진자 퇴원 현황입니다.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8명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4명, 울산생활치료센터에서 4명, 그 다음에 508번 확진자는 1월 5일 사망하셨습니다. 삼각 본면명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총 8명입니다. 다음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회소 현황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에 18명이 입소 중에 있고 현재 잔여 객실은 25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울산 750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10대 미만으로 울주군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3명이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559번과 60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12세 미만자로 자가치료 중입니다. 자가격리 중에 있었으므로 추가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울산 751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60대로 울주군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없고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 종사자로 선제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를 포함해서 의료기관과 지인 등 해서 68명으로 62명이 음성을 받았고 6명은 검사 예정입니다. 62명 음성자는 의료기관 내 입원 환자들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752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60대로 울산 동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부인이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의료기관 종사자인 748번 확진자로 인한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부인인 가족 1명에 대해서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53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40대로 울산 남구 거주자입니다. 동거 가족은 2명이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경남 145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가족 2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754번부터 756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40대와 10대, 10대 미만으로 중부 거주자로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모두 1가족입니다. 발생 경위는 1가족인 699번, 700번, 72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적 격리 중에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자가격리 중에 있었으므로 추가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습니다. 금일 중으로 입원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조치사항입니다. 1월 5일 발생 확진자 관련입니다. 울산 748번과 울산 749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748번은 동부 거주자이고 749번은 루마니아인 외국인입니다. 이분은 출국 전 검사에서 확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분들과 관련된 접촉자와 그 동선 노출자는 총 418명으로 이 중에 양성 2명, 음성 386명, 검사 중 4명, 검사 예정 26명입니다. 양성 2명은 울산 752번과 서울시 확진자인 아들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유일 상황 보고입니다. 국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 현황, 사망자 현황, 우리시 발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국 발생 현황 추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과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 조치사항입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과 그다음에 검사 현황, 입국 예정자 사전 신고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양지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 조금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먼저 환자 확진자는 167명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인 28명, 퇴원이 109명, 사망이 30명, 30명 중에서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25명, 양지요양병원에서 5명입니다. 잔류 환자는 없습니다. 다음 직원 확진 환자는 48명, N차 감염은 28명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양지요양병원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지요양병원 확진자 현황, 잔류 환자 및 잔류 종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양지요양병원 내 층별 확진자 관리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양지요양병원은 현 상태로 유지가 되면 1월 22일 정오를 기점으로 코호트 격리 해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병원별 확진자 입원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최근 집단 발생 관련 인지 경로 중에서 인터컵 관련 확진자 인지 경로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확진자는 총 141명입니다. 오늘은 보시게 되면 땡땡교회 땡땡문화공간이 1명이 늘어난 27명입니다. 그리고 H교회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붉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754번과
755번, 756번이 추가되었습니다. 699번과 700번, 724번, 754번, 755번, 756번은 모두 1가족입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건네받으시면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험 방송의 이현동 기자입니다. 그 10페이지 우리 시 현황에서는 그 사망자 수가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2페이지에서는 사망자 수가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발표 시점이 10페이지는 1월 6일 0시 기준이었고 지금 앞에 사망자는 페이지 31명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 역학조사관 이현준입니다.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오타입니다. 네, 32명이 맞습니다. 32명이요? 예, 32명이 근데 맞습니다. 한 명 추가가 언제 된 건가요? 이게 우리 앞에 보시면은 그 페이지 수를 알려드릴 텐데 3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오늘 508번 분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게 1월 5일자로 돌아가셨거든요. 어제잖아요. 예, 어제입니다. 근데 브리핑 시점으로 이제 저희가 숫자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32명이 맞고 총 32명 두 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인터콕 관련해서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 수십 명씩 이렇게 확진자들이 쏟아졌는데 오늘 뭐 한 3명 정도 추가가 된 것 같고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도 뭐 추가로 한 명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좀 그 주춤 많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유가 뭐 검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설명 좀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뭐 정확하게 이제 저희들이 뭐 분석을 하고 있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선 인터콕과 관련된 교회가 17군데가 됩니다. 17군데. 세 보시면 17개인데 이 17군데의 교회와 관련되는 그 접촉 범위를 전부 우리가 조사를 다 했고 검사를 그렇다면은 이제 그 신도들 중에서 감염된 분들은 이미 이제 노출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열방센터 상주, 열방센터에서 저희들이 넘겨받은 이제 경상북도를 통해서 이제 그 자료를 받은 게 1차에 22명, 2차에 72명을 넘겨받아서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타 시도에 계시는 분이 잘못 기재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복 기재된 부분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그 총 2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검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아마 이게 그 인터콕 관련해서 이제 그 확진자가 발생이 아마 울산이 좀 빨리 이게 발생이 되다가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좀 한참 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다른 시도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막 그 이제 추적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명단 넘겨받고 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주말을 좀 그 기점으로 해서 거의 정리가 쭉 되었고, 그다음 남은 게 이제 방금 이런 경우처럼 이제 일가족 격리 중에 잠복됐다가 발현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만 지금 남아 있다 보니까 집단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정리가 됐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혹시 이제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격리 중에 있거나 이제 잠복기 중에 있었던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발현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14일 잠복 기간으로 본다면 이제 거의 뭐 끝 단계로 지금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콕과 관련되는 확진자 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줄어져 가지 늘어날 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울산시 의정 기자입니다. 인터콕 관련해서 혹시 감염 경로나 원인이 좀 추가로 확인된 게 있을까요? 현재 지금 특별히 밝혀진 건 없고, 일단 상주시 열방센터하고, 그 다음에 인터콕과 이제 연결고리는 일단 찾았는데, 이제 그 연결고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화살표 방향을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가 영향을 미리 주느냐, 이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감염원이 어디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좀 아직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750번 환자 같은 경우에 그 교회나 문화공간에 방문했다는 건지 단순히 전문으로 접촉해서 이분이 어린인데요. 확진이 된 건지 궁금하고 750번 환자가 자가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자가치료 개념이 이제 이게 도입이 된 게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12세 미만을 이제 뭐 생활치료센터가 되든 이제 격리병원이 되든 이 혼자 이제 격리를 하니까 격리치료를 하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라든지 또 뭐 이런저런 이제 2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아주 이제 12세 미만 애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보호하에 자가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는 이제 12세 미만이고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집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부모님들이 다 확진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 부모님과 함께 집안에서 같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네, 집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서는 이게 첫 사례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그 전에 인터폴의 성교회나 다른 경우에 이렇게 10세 미만의 어린 확진자가 나온 경우에도 대부분 다 치료센터나 병원에 갔잖아요. 예, 그래 했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였어요. 뭐 혼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비확진 엄마라도 이제 여자 애기이거나 여자 애들이 될 경우에는 엄마가 같이 입원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했는데 그 자체가 좀 문제가 많다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아주 어린 애들은 부모하고 집에서 자가치료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또 이제 의료진이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병원 입원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무슨 새로 생긴 제도로 뭐 이번 자가치료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자가치료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존에 이제 1급 신종 감염병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리시설에서 격리하는 게, 입원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년에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2항에 이제 자가치료라는 이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넣으면서 시행이 이제 12월 29일부터 아마 시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법은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나왔던 터라 저희도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 방대본에서 이제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그 12세 미만의 어린이 같은 경우에 혼자서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격리하면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제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에서 돌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자가치료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가치료는 뭐 우리 자가격리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가치료 키트도 같이 이제 배부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능동 감시하는 것처럼 하루에 이틀 정도 직접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방문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구급차에 태워서 다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거나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러니까 가족이 다 확진이 된 케이스니까 네. 가정 안에서의 추가 감염 우려는 이미 확진이 됐으니까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이후에 혹시 12세 미만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예. 돌발의 가족이 비확진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병이나 그 내부에 있는 경우는 그런 거는 이제 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뭐 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으면 의료기관으로 옮기고 생활치료센터에 옮길 수 치료센터에 옮기고 병상 조율을 어차피 저희 시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조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 케이스는 부모님들이 치료가 완치돼서 퇴원을 하신 분들입니다. 네. 일점의 주성미 기자입니다. 그 페이지 9페이지에 오늘 확진 판정 받으신 752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몇 번이냐? 752번. 몇 어제 9페이지에 이제 지금 74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예. 검사를 받으신 분 중에 이분이 이제 병원을 방문한 환자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 머문 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300 몇 명이나 많이 검사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환자 중에 확진이 된 사례라서 혹시 특별한 접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그 내일쯤 아마 브리핑 때 정답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내가 현장 상황을 이제 전화로 지금 듣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환자의 배우자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또 그 교회도 확진자들이 발생됐던 교회고, 근데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니까 그 정도고, 이제 이분이 이제 또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환자이면서 이제 또그 의료기관도 방문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투석 환자들이 약 한 80명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한 9명에서 1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밀접 접촉자로서 자가격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가격리가 되는 80명 정도 되는 투석 환자들의 치료가 또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분들을 별도의 자가격리 장소를 확보를 해서 별도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레벨 B를 입고 환자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리를 일단 하면 이분이 동구의 병원에서 확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도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옆에 있습니다. 조사에서. 예, 근데 예. 두 번째로는 이분이 이제 다녀간 동선 중에 투석 환자 80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치료가 지금 급한 상황이 네. 됐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른, 내일 좀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다른 부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양지요양병원 이대로면 22일 정오에 이제 12일. 12일이요. 예. 부차 검사를 진행하셨나요? 어제 다 음성 받았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좀 전에 그 748번 그 의사분가 그분은 이제 그 감염 경로가 혹시 파악이 된 건가요? 지금까지 나온 경로는 이렇습니다. 이분은 그 월화 수 울산에서 진료를 하시고 목, 금, 토, 일은 서울에 계십니다. 그리고 자택이 서울이고, 그리고 서울의 아들이 아까 그거 보면 타시도 가족에 있는데 그분이 아들인데 아들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하고 어떻게 이제 관계가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 아니에요. 아니죠. 투석 환자 80명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투석받는 환자, 그러니까 752번이 투석을 받으시는 분인데 이 748번의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죠. 다른 병원. 그럼 그 병원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이 된 건가요? 투석 받으시는 병원. 다 해야죠. 그럼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환자 80명, 의료진이 9명 내지 10명 정도, 89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옮기장이 혹시 잠복돼 있을 수도 있고 감염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을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기기는 위험하죠. 그래서 기존 의료 인력들을 격리를 시켜서 그분들이 레벨 D
갖춘 상황에서 계속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추석 날짜는 언제쯤? 네? 추석을 받은 날짜는 언제? 그거는 지금 내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에 한 번씩 한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그러면 그 병원 같은 경우 추후에 추가로 그 포트 격리 여부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그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건 입원 환자들이 아닙니다. 투석은 통원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분들이 통원을 하지만 그분들이 투석을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다른 병원으로 가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병원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의료진들을 별도 공간에 격리를 시키고 격리된 상황에서 출퇴근만 하면서 레벨 2를 갖춰서 투석은 계속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는 오늘 중으로 다 할 거고요. 그 투석을 하는데 그 전문 인력이 잘 못 들었는데 전문 인력이 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간호사도 필요합니다. 간호사 예. 진짜 다른 수익 관리 유지를 못하는 대체 투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이제 예를 들면 확진자가 상당히 많다든지 그다음에 그 기존 인력들이 감염이 됐다든지 뭐 이랬을 때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예. 예, 추가 지시사항 없으시면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